찍는 거. 자, 오늘 8월 19일 수요일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14번인데요. 14번의 정답은 일단 3번이었고, 그렇죠? 모의고사. 우리 7회. 세나야? 했니? 나한테 보고해. 안 하면 너 죽이냐, 너. 자,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정답은 3번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4번입니다. 4번에서 문장에서 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된다. 요거 5번이군요. 죄송합니다.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특징이 있다 했는데 여기 시판을 잠깐 보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 바가 의존 명사잖아요. 그렇죠. 의존 명사. 그 의존 명사에 대한 질문이 모의고사에서 나올 때 사실은 얘는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야, 예를 들어서 수식해주는 예를 지어봐. 말도 안 돼. 아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의존 명사는 그 앞에 수식을 필요로 하는 놈이구나. 이해가 가? 관형어의 수식을 필요로 하는 놈이다. 요게 일단은 개념이고, 근데 사실 이거보다 얘는 너무 쉽게 나온 거고요. 어렵게 나오면 일단 이걸 정리를 해봐야 돼. 의존 명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돼요. 꽤 되긴 하는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겉대줄수가 채채지 만큼대로 번번 적분 이렇게 됩니다. 부끄럽다. 왜 웃어요? 겉대줄수가 채채지 만큼대로 번번 적분. 알겠지? 이거 외에도 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자, 여기 박스를 거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만큼대로 뿐입니다. 자, 얘네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 뭐 때문에 나오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옵니다. 품사 통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박스 친 이 세 가지 놈들은요. 잘 들어봐. 때에 따라서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조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좀 전에 보셨다시피 당연한 얘기지만 그 앞에 무엇의 수식을 받아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요. 그리고 그 사이는 띄어요, 붙여요. 띄어쓰기 합니다. 이해가 가죠? 띄어쓰기 해서 의존 명사가 이렇게 와요. 이해가 가죠? 이언 부존대 조사니까 그 앞에 뭐가 옵니까? 체언이 오게 됩니다. 체언. 잠깐, 정민이 체언이 뭐야? 네! 네! 수사. 감사합니다. 자, 명사, 수사, 대명사 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조사가 붙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요거 중요한 거 요거 붙여 띄어. 붙여서 쓴다. 요게 원칙입니다. 아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잘 들어봐. 예를 들어 만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공부하는 만큼 성적은 나오는 거야. 아? 했을 때 요거 띄워야죠? 그럼 얘는 뭐야? 의존 명사야. 이해가지? 그런데 잘 들어봐. 야, 공부만큼은 자신 없어. 했어. 이해가니? 공부는 명사지. 그럴 때 붙은 만큼은 조사입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얘는 의존 명사가 되는 거고요. 이해가?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셨죠? 대로나 뿐도 결과적으로 품사 통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장 구조는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셨죠? 의존 명사에 관련돼서 요게 좀 난이도가 있다. 알아두십시오. 2학기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고2 2학기 때 문법이 나와. 언어와 매체.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알아두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나머지는 쉬웠어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덮으시고, 자, 오늘 어휘 테스트는 다들 잘했고, 오늘 새로운 어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오늘
400 2번이 400번 준비되니? 네. 열심히 지우시고 끊어지면 큰일 나. 자, 다 했죠? 좋습니다. 시간이 딱 적당하게 8분에 딱 정확하게 끝났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작품 최인은의 옛날 옛적에 거의 이 작품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원래 이 작품은요 평안도에서 전설로 내려오던 아기장수 우투리라는 이야기를 모티프로 합니다. 아는 사람? 아기장수 우투리. 몰라요? 그렇군요. 몰라도 돼요. 이게 사실 조선 후기 사회가 워낙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새로운 영웅이 출현해서 소위 말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소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실패로 끝나죠. 안타깝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먼저 전체 줄거리입니다. 어디 보자. 그래, 정민이가 한번 읽어. 새마을에 걸쳐 며칠 동안 용모가 소리가 들린다. 엠마하고 있는 마을을 그 용모에 주의하며 세상을 구할 영웅이 태어난다는 전설 때문에 바다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차출하여 포도들과 함께 용모를 잡으려 한다. 그리고 그때 가난하여 힘들게 사는 부부에게 나타나 태어난다. 네, 방 안에서 기척이 난다. 아유, 깼나? 에그머니나! 엄마니까. 당신 읽어줘야죠. 방금 방아를 찌르며 마당으로 굴러 떨어진다. 와들와들 떨면서 방안을 들여다본다. 열린 문으로 방 안에 걸어다니는 애기가 보인다. 팔을 활짝 벌려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또박또박 걸어다닌다. 아이고, 이걸 어쩜 좋아. 아이고 애기야. 못 찾겠다. 못 찾겠다. 안 된다 애기야, 안 돼. 아이고. 조명 시뻘건 빛, 핏빛처럼 이윽고 핏빛 조명 쓰러지고 방아리처럼 손짓 발짓하며 허리를 펴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아내. 방 안에서 또박또박 걸어다니는 애기. 아내가 가서 방 문고리를 간다. 자, 거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중략된 줄거리입니다. 이게 지금 소위 말해 영웅이 탄생한 거야. 이해가? 얘가 영웅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애기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어. 날개가. 놀랍죠? 자, 읽어주세요. 용마를 잡으러 갔다가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를 통해 애기가 번성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남편은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기를 씨앗조샵으로 물고 죽인다. 아내는 괴로워하다 남편이 나간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누가 죽여? 아버지가 죽여.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비극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는데, 아버지는 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또 그 충격에 엄마는 또 죽게 되고 매우 안타깝죠. 거기다가 좀 적어주세요. 중략 줄거리. 스스로 아기를 죽이는 것이, 적으세요. 스스로, 중략된 줄거리 그 부분입니다. 아기를 죽이는 것이 상황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한번. 스스로 아기를 죽이는 것이 상황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적으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당시의 삶입니다. 철저한 자기 검열. 다시 한번. 철저한 자기 검열 속에 억압적인 삶을, 철저한 자기 검열 속에 억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민중들의 비극적 삶.
민중들의 비극적 삶을 암시한다. 마지막입니다. 민중들의 비극적 삶을 암시. 옛날에는 연좌제 같은 게 있어서요. 연좌제가 뭐냐? 네가 잘못했잖아? 네 형제, 네 부모 다 죽여. 이해가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마을 3개를 다 초토화시킬 상황이야. 이해가 가니? 전설 속의 영웅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조정까지 들리게 된 거야. 그럼 조정은 그거 가만 놔둬? 이해가지 무슨 얘기인지?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새 마을을 샅샅이 뒤지는 중이야. 이 아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싸그리 다 초토화될 상황이야. 아버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죠.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게 이제 스스로 자기 검열에 길들여진 거죠.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사실 재밌는 것은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니? 너무너무 억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계속 보죠. 남편이 이러죠? 여보. 자, 아내를 붙들고 흔든다. 자, 이윽고 아내 곁에 주저앉아 버린다.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 그 사이에 일어나고 끌러낸 띠를 대들보에 걸고 말이 우는 소리 사리문 쪽으로 용말을 탄 애기. 자, 그런데 여기 밑줄 짤 거야. 말과 애기 모두 인형이에요. 추상적인 구조의라는 표현 썼어요. 그러니까 인형도 온전한 인형의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아주 기괴한 인형의 형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연극적 제약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다 적어요. 제약성으로 인한 연극적 장치입니다. 제약성으로 인한 연극적 장치. 제약성으로 인한 연극적 장치. 자, 무대 캄캄해지고 말과 애기 남편 머리 위로 비추는 부분 조명 밑에 또 방 안에 누운 아내 위에서 비추는 조명입니다. 남편이 심하게 말을 더듬죠. 그렇죠? 이거 짜증납니다. 내가 흉내 낼 수도 있는데 내면 굉장히 짜증날걸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요 부분만. 너를 묶고 오는 길인데? 이 정도입니다. 네. 길 거북해요. 거기다 적어요. 가난하고 말 더듬는 모습을 통해, 가난하고 말 더듬는 모습을 통해 힘없는 민중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힘없는 민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애기가 뭐라 그래요? 진달래꽃을 묶음을 아버지한테 줍니다. 엄마! 남편이 여보 당신 애가 살아서 가져왔어. 다 당신 애기가 살아왔어. 아내가 쓱 일어나요. 야, 죽었잖아요. 아내가. 이것도 굉장히 기괴한 거죠. 죽었던 아내가 살아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기가 엄마 아빠 빨리 타요. 자, 잘 가거라. 어서 가거라. 사람들이 올라. 내가 죽었다고 했으니 마을 사람들이 올 거다. 엄마! 아니구나. 빨리 타요. 포졸들이 와요. 뭐냐? 자, 끝내 타지 않고 용마의 목비를 잡고 살인문으로 나간다. 이것도 밑줄 짤 거예요. 사실 이것도 연극의 제약성 때문입니다. 야, 이 용마는 진짜 말이야? 미친 거 아닙니까? 그냥 말 형상이야. 이해가지?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포졸들이 왔습니다. 포졸들이 와서 막 찾지요. 그런데 밑으로 뚝 떨어져 가요. 사람들 여기 밑줄 쫙 봐봐. 어느덧 손짓, 발짓, 장단 맞춰 춤을 춤이 어깨 찌세, 고개 찌세 곁들어서 아주 흥겹게 춤을 추는 대목입니다. 야, 이거 이해가 안 가지 않냐? 야, 오히려 슬퍼해야 할 판이잖아. 이해가 가니? 슬퍼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흥겹게 얘기하면서 뭐래? 아유, 다시 오지 마라 이러고 있어 지금. 참 안타까워. 거기다 적어요. 가족의 죽음에 슬퍼하기보다 흥겹게 춤추며
다시 오지 말라는 마을 사람들을 통해 민중의 비극적 삶을 극대화시켰다는 겁니다. 민중들의 비극적 삶 극대화.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바가 바로 그겁니다. 민중들이 그동안 얼마나 억압되고 눌려서 살았냐, 얼마나 비극적으로 살아왔냐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지. 좋습니다. 빨리 민주주의가 왔었어야 돼요. 자, 그럼 1번 들어가 볼까요?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자, 몇 번이 답이었을까요? 하나만 먼저 확인해 볼까요? 갓 태어난 아기가 걸어다니는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표정이 표현되도록 대사를 빠르게 처리해야. 깜짝 놀랐을 때 어디 말이 빨라지죠? 맞고요. 방 안에만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표현되도록 크게 소리를 질러주세요.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고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탈감이 느껴져? 미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분명하겠지? 라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 문제 2번입니다. 공간 구조로 나타내는데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했는데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다시 한번 아까 그 부분 그 영상에서 좀 잘렸는데 다시 A는 마당, B는 집, C는 하늘입니다. 주된 무대 배경은 당연히 집이죠. 맞죠?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의 상황이 B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다 했어요. A가 마당이었죠. 마당에서의 상황이 결국은 이 집 전체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틀린 건 아닌데 눈깔씨? 어떤 뜻일까요? 웃겨 죽겠네 눈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마당에서 지금 가족들을 포위하고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막 찾아 나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비극적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과 포졸들의 포위망이 A에서 B로 점차 좁아지는 것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C의 소망으로 인해서 A와 B의 갈등이 시작된다. 오히려 잘 들어봐. 하늘로 올라가면서 갈등이 끝나는 거죠. 여기는 이상향이야, 이상향. 쉽게 말하면. 결국 여기는 어디까지? 여기는 지상의 세계. 이 지상의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가죠? 오케이. 이 얘기는 결국 지상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결국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더 비극적인 거고. 이해가 가세요? 해결될 수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3번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힌트를 살짝 드렸는데, 자, 보기의 관점에 따라 위글을 감상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자, 문제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맞춘 사람 손 들어봐. 4번.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내리세요. 네, 슬쩍 어려웠어요. 맞췄어요? 틀렸어요. 그렇죠. 눈이 불편하니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 어디 보자. 그래. 민서가 한번 읽어봐. 시인은 자신의 해국의 생활의 세계를 도입하여 우리의 생활을 민족적 특수성에서 세계적 복합성으로 확대한다 했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던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절대 권력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의 면모와 사유를 소유하지 못한 인물로 그려냈다. 최인은 희국의 주된 특징으로 우리의 종종 민족법을 이어받았다는 점을 질 수 있다. 최인은 비극적인 요소를 비장미로 표현하지 않고 가슴 속의 내버리를 직관적 신명의 춤과 놀이로 풀어냈다. 그리고 인물의 인형과 효과음의 일일성, 이이나 등의 낯설기와 비의 기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극작수를 보여줘. 잘 읽었어요. 첫 번째 문단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민족적인 특수성에서 세계적인 보편성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자, 그리고 직접 언급할 수 없었던 사회 현실에 대한 밑줄 그어요.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겁니다. 비판은 좀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부정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거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야. 안타깝게도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그걸 또 알아야 돼요. 비판하면 문제가 해결되냐? 이게 중요해. 문제 해결돼? 아니야. 사실은 해결의 실마리는 될 수 있죠. 이해가세요? 비판하지 않으면 아예 문제 해결조차 안 되잖아. 하지만 비판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낼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해결을 위한 일종의 실마리로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해가 가죠? 그러나 해결 자체는 아니잖아요. 이해가죠?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잘 들어봐. 비판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제시대 때도 많이 그랬어요. 이해가세요? 비판만 하고 딱 끝나버리면 아무런 발전도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주셨어야 돼요. 이 작품은 안타깝게도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정답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봐봐. 아기 장수가 사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민족의 특수성이 세계적인 보편성으로 확대된 것이다 했는데 이해가십니까? 여기 비판만 했어요. 이해하죠? 보기에서도 답의 근거는 비판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 특수성이 보편성으로 확대되었다는 얘기는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잘 들어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봐봐. 평안도의 설화의 한 부분이야. 이건 특정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니까 당연히 어떤 거야? 보편성이야? 특수성이야? 당연히 특수성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 속의 핵심 포인트는 억압된 민중의 비극적 삶이야. 이건 전 세계 어디서나 권력관계가 있는 나라 조직이면 어디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세요? 어느 사회에든 다 있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지요. 바로 최인훈이 그걸 찝어낸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억압받는 민중의 모습으로 확대 해석한 거죠. 이게 보편성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봐야 돼요. 이해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지금 적으세요. 거기다가. 자, 요거. 힘없는 민중의 삶을 형상화했다. 이게 지금 보편성의 문제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특수성이죠. 이렇게. 자, 이해가 갔죠? 마지막 문제 4번 진달래꽃에 대한 설명이다 했는데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기를 통해서 판단하는 문제 아닙니까?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이번에는 그래 서연이가 한번 보기를 좀 읽어봐. 진달래꽃은 우리 민중의 예쁘다는 동시에 자연의 모습과 새로운 죽음을 유발하는 일을 표현된다. 그리고 사자의 부활을 보라는 의식이 표현되는데 그 이유는 진달래꽃이 보는 시각을 멀어지는 꽃으로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달래꽃은 부처가 지나가는 발길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자 분석 이라는 점에서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진달래꽃의 의미를 분석을 한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을 잘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달래꽃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기 봐봐. 민중의 한 서러운 죽음을 위로 부활을 기원 맞죠? 강한 생명력 마지막에 사나공덕 축복 이렇게 됩니다. 정답 5번이죠. 5번 봐봐. 욕망
뭔 소리야? 이해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됐고요. 뒤에 또 하나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근데 이 시나리오는 제가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이 갯마을이라는 건데 내용이 쉬워요. 과부의 슬픈 이야기예요.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제가 정답지 드렸으니까 보시고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92쪽 보죠. 먼저 제가 과제물로 저번 7차에서도 문단 요약해보라고 그랬었죠. 하셨어요? 그래. 당신도 해봤어? 끝나고 내가 좀 볼게. 끝나고 잠깐 좀 볼게. 예주도 했지? 좋아요. 이번에는 제가 비문학을 통해서 문단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면 좋은지 한번 폼을 보여드려요. 저번 주에 너무 바빠서 못했거든요. 이번 주에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단 요약을 할 때 잘 들어봐. 독해력의 상승이 중요하거든. 실제로 시험 볼 때는 문단 요약을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못해. 그럼 이 짓은 왜 하는 거야? 핵심 찾기에 자꾸 초점을 잡으라는 거야. 핵심. 그래서 내가 문단 요약을 해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려면 잘 들어봐.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문단 요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면서 본문의 핵심과 연관되는 내용들을 먼저 추스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핵심을 다시 보시면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정답지를 보고 채점해야겠죠. 이해가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제를 풀고 채점한 다음 그 다음에 문단 요약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핵심을 찾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지금 문제는 총 3문제입니다. 3문제. 내용이 아주 쉬워. 이건 웬만해서 다 맞춰야 돼요. 제발. 그러나 시간 제약이 있죠. 제가 3문제니까 7분 드리겠습니다. 7.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준비됐나요? 레디, 고!
다 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금방 끝냈네. 다 한 거야? 서연이도? 좋아. 그럼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볼까요? 첫 번째. 답부터 빨리 얘기할게요. 답부터. 2번, 4번, 2번입니다. 다 했죠? 이건 내가 다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원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첫 번째 봐봐. 결국 이거죠? 따뜻해지는 원리는 뭐냐? 근데 이에 비해서 했어. 대조죠? 대조를 통해서 뭘 드러낸 거야? 손난로에 철가루가 많다는 얘기야. 구성 성분도 더 자세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었죠. 원리, 과정, 어떻게 더워지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네 번째 문단입니다. 네 번째 문단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손난로를 비닐에서 꺼내면 활성탄의 작용으로 산소가 봉지 구멍에 빨려 들어가 철가루의 산화를 촉진시킨다. 자, 여기 이제 이런 개념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잘 들어봐. 활성탄. 얘 때문에 산소가 어디로 들어가? 구멍으로 쏭쏭쏭쏭 들어가. 그래서 철가루를 산화시켜. 그렇지? 철가루 산화. 이렇게 순서대로 화살표만 그어놔도 중요한 요소들은 잊지 않게 됩니다. 야,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는 거잖아. 겨울만 되면. 알아두면 좋은 과학적인 상식이지. 안 그래? 그래서 산소와 만난 철은 산화가 시작되고 구멍의 크기나 수, 또 배치 등으로 산소의 공급량을 제어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구멍은 뭐라고? 제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난로 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알갱이를 꺼내서 공기 중에 그대로 방치하면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
온도가 몇 도? 90도. 와, 이처럼 산소의 양이 충분하면 녹이 한꺼번에 생겨버려. 그래서 녹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구멍이 뚫린 봉지. 야, 구멍은 정말 중요한 녀석이었군. 다시 한번 별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째 문단으로 내려가 보면 계속 이어지지요. 손난로 봉지에 나 있는 구멍만으로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할 수는 없다. 그럼 또다시 열이 나는 것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산화를 촉진시키는 식염수 공급 방법도 관건이다. 식염수 공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손난로 안에 식염수는 톱밥과 버미큘라이트에 함유되어 있어서 버미큘라이트는 미세한 구멍이 무수히 많은 광물이다. 자, 톱밥 표면에도 무수히 많은 구멍이 있고 식염수는 버미큘라이트의 톱밥의 구멍에 각각 스며들어 있고 식염수의 공급량이 조절하려고 이와 같은 두 종류의 보수제를 사용해서 보수력의 차이를 두는 것이다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손난로 만지다 보면 사실은 약간 습하죠? 약간 습한 걸 느껴요. 그게 난 내 땀인 줄 알았는데 땀이 아니라 원래 이 안에 이렇게 뭐가 있는 거야? 식염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습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식염수 공급에 대한 원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죠. 손난로를 6번째 문단이죠. 자, 손난로를 비닐봉지에서 꺼낸 직후에는 먼저 톱밥에서 식염수가 스며 나와. 자, 먼저라고 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먼저라는 건 중요한 표지어야. 별표 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톱밥이 지우고 톱밥이 에서 식염수가 쓱 나와요. 그래서 철가루와 만나서 산화하고 철가루와 산화하고 그리고 톱밥이 식염수가 다 나왔을 때 여기서 끝났을 때 그러면 이 무렵에 이번엔 다시 톱밥 말고 버미큘라이트 여기에서 또다시 식염수 또 나와. 여기서 또 나와. 이해가지? 이렇게 해서 똑같은 현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철을 산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차. 톱밥과 버미큘라이트의 시간차가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얘기였습니다. 이해가 가죠? 오케이.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몇 번이었어? 몇 번이었어? 10번이었죠? 10번 들어가 볼까? 자, 식염수가 철가루와 결합하는 양상. 자, 첫 번째 톱밥, 두 번째 버미큘라이트야. 딱 6번 문단의 내용과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죠? 그리고 8번 위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먼저 첫 번째 산소 공급량이 많을수록 녹은 더 빨리 들죠. 두 번째 부직포에 뚫린 구멍 수는 발열량의 영향을 아주 중요하게 미치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거 별표 친 건 이해가 가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이거였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읽다 보면 결과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문단 요약을 하는 이유는 이 핵심이 이거였구나 하고 사실은 사후적인 대책인 거야. 이해가 가? 사후적인 연습인 거지. 하지만 다음 비문학 독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연습인 거야. 이해가 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보시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나머지 것들 몇 개 남았어요? 2개 더 남았는데 집에 가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잠깐만 먼저 과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요거 좀 지우고 요 싹 지우고 자 다음 준 8차 해오시는 겁니다. 어휘는 401번 이렇게 아시겠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고생하셨고 지금 잠깐만 과제물 제가 조금 이따 점검할게요. 수업 끝나고 알겠지? 펼쳐놓고 있어. 문단 요약한 거 내가 한번 좀 볼게. 자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영상 끄겠습니다.